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주산수리샘을 배우려고 결심을 했군요. 정말 잘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과 주산수리샘을 함께 공부하게 될 세미쌤이라고 해요. 우리 다시 인사해요. 반가워요. 자, 주산수리샘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 주산수리샘은요, 주산암산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주산암산이 뭐냐면요, 주산은 주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계산을 말하고, 암산은 머릿속으로 하는 계산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주산, 주판으로 하는 계산이라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판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주판은요, 혹시 이거 보이나요? 바로 이렇게 알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바로 이 판을 주판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것으로 이제 앞으로 계산을 할 건데 더하는 거, 빼는 거,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전부 다 할 수가 있고요. 주판은 이렇게 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색깔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판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지금부터 배워볼 건데요. 자, 주판이 지금 이 세미쌤 옆에 있으니까 우선 이 주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해요. 자, 주판은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 네모난 바깥쪽 튼튼하게 생긴 바로 이 부분을 주판 틀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보면 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알들을 위에와 아래로 나누고 있는 바로 이 대가 있는데 이 대 부분을 가름대라고 해요. 자, 가름대 위에 있는 것들은 위다리라고 하고 가름대 아래에 있는 것은 그렇겠죠. 아래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알들을 이렇게 세로로 꿰고 있는 대들이 있잖아요. 이 대는 보통 대나무로 만드는데 이걸 알들을 꿰고 있다라고 해서 꿰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름을 알아보지 못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간중간에 찍혀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을 자리를 나타낸다고 해서 자리점이라고 해요. 이 자리점, 자릿수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자릿수가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 주판에 수를 놓을 때 이제 이 자리를 잘 보고 놓을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이곳을 우리가 앞으로 1의 자리라고 한다면요, 자, 1의 자리의 한 칸 왼쪽에 바로 이 자리는 1의 자리보다 조금 더 큰 자리인 10의 자리가 되고요. 그보다 하나 더 왼쪽에 바로 이 자리는 100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하나 더 왼쪽에 바로 이 자리는 1000의 자리, 10,000의 자리.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들은 커지고 1의 자리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소수 첫 번째 자리, 소수 두 번째 자리,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 소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나중에 다시 배우는 것으로 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주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었는데 과연 주산암산을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계산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요.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연산이라는 것은 주산암산을 배웠을 때 더 잘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학을 할 때 여러분이 더 잘하게 될 수가 있고 수학을 잘하게 되면 다른 과목을 할 때도 또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정말 잘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주산암산을 본격적으로 책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책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 책을 펼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어떤 자세로 주산암산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주판은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자세를 바로 앉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쭉 바른 자세로 펴주세요. 그리고 자, 몸과 책상의 간격 바로 이 주먹 하나만큼 떨어지게끔 이렇게 앉아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주판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주판을 우리 앞에다가 한번 놓아 볼게요. 자, 이 주판을 책상 끄트머리 선에서 약 5c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놓고요. 자, 그리고 주판의 왼쪽 부분을 왼손으로 왼쪽 부분을 3분의 1 정도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주판을 놓을 건데 이 팔꿈치는 책상에 닿지 않도록 살짝 들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판을 놓을 때 이 연필을요, 이 손 안에 꼭 끼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연필을 어떻게 잡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줄게요. 연필의 머리 부분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놓게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 연필의 심이 나오는 부분을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는 연필이 없으면 손이 허전하게 느낄 정도로 아주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에 이렇게 끼우는 것이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 끼우게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나오게 해도 되지만 세미쌤은 연필심이 이 사이로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주판이 이렇게 조금 어지러워졌을 때 정리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세우고 가름대를 중간에 놓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을 한번 쭉 밀어주세요. 왼손으로 주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판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너무 세게 밀어버리면 주판알이 다시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살살살 한 번만 밀어주면 주판알이 위알은 모두 위로, 아래알은 아래로 전부 다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미쌤, 혹시 글을 왼손으로 쓰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주판을 오늘 처음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글을 쓰는 친구나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친구나 다 처음이니까 세미쌤은 왼손으로는 주판을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주판을 놓는 걸 연습을 하는 걸 권해요. 자, 만약에 왼손으로 글을 쓰는 친구들의 경우는 오른손으로 주판을 놔야 되니까 연필을 오른손에 끼울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이렇게 주판을 잡은 다음에 답을 적을 때 왼손으로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반대로 해도 좋아요. 오른손으로 주판을 잡고 왼손으로 주판알을 놓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좋은 것은 왼손으로 주판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판을 놓는 것을 조금 더 권한다는 거 잊지 말기로 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주판은 어떻게 생겼는지, 주사남산을 배우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바른 자세, 주판을 잡는 것, 연필 잡는 것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을 풀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이 책은 바로 다음 강의에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